아마 지인분이 선택을 안 한 이유는 별로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네. 전에 가입한 그 설계사분이 저보다 네. 더 신뢰가 갔다거나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구제는 세상 쉬운 보장 분석이에요. 지금 3주 됐잖아요. 예. 근데 보장 분석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있나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 그때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집필한 책도 있어요. 저는 지인에게 영업하지 마라라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지금 지인 영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도 사실 알려드릴 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오늘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인 없이 또 영업할 때 다시 만나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코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길진 않아요. 시간은 길진 않은데 목차는 크게 4가지예요. 보험 설계사가 보장 분석을 하는 이유, 저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보장 분석이 뭐냐? 결국에는 보장 분석을 하는 게 계약이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보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핵심적으로 어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냐. 오늘 이렇게 실전 사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얘를 보고 짧게 이제 저한테 리포트를 제출을 해주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부담 없이. 그 보험 설계사가 보장 분석을 하는 이유 뭘까요? 왜 해야 될까요? 저는 고객분들마다 직업도 있을 것이고 가족력도 있을 것이고 설계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사가 그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보장 보험을 이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춤형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게 좀 잘못되어 있어서 맞춤형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맞고요.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만약에 무분별하게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받기 힘든 것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막연히 높은 경우도 있고요. 보장받지 못하는 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리하지 못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갱신형인데 뭐 짧거나 새로 가입을 하더라도 나이대에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맞아요. 여기 나온 내용이 보장 분석의 기본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장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잘 가입되어 있다는 기준은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아까 답이 다 나오기는 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3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질병에서 보장을 받는 것보다 대분류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관련된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보장에 대한 이제 범위들, 뇌출혈이냐, 뇌졸중이냐, 뇌혈관이냐 이런 단계별이 있잖아요. 비용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보장의 범위, 그 다음에 보장의 크기. 치료비는 뭐 1억이 넘어가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보장의 크기가 좀 적은 거죠. 그리고 적정한 보험료. 이 사람이 보장의 크기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만 주구장창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범위, 보험료, 그 다음에 크기 이런 형태의 가이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대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적정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풀옵션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답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건 잘 가입되어 있는지 봐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의 기준이 대전제가 범위랑 보험료랑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아까 전에 그 뭐 가족력이라든가 혹시 최근에 계속 약을 먹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에 대한 거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중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요게 이제 머릿속에 늘 대전제로 깔고 있으면 고객을 상담하는데 내가 고객을 리드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PPT를 가지고 하는 것도 내가 리드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질문만 하면 너무 이제 귀찮은 거죠. 대답하기도 귀찮고 질문도 자꾸 어려워지고 늘 준비한 만큼 상담도 잘 되더라. 그러면 보장 분석, 세상 쉬우는 제가 만든 거니까 보장 분석이 뭔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 분석이 뭐죠? 아까는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보장 분석은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생각하는 힘이 커지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바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과연 그 미래에 닥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 과연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실 수 있도록 네. 이제 분석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을 그래도 잘하시네요. 못하는 편은 아니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조금 트레이닝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내 생각을 쥐어짜서 이야기는 한단 말이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어쨌든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냥 말 그대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뭔가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 질문을 받으면 그냥 보장, 뭘 보장을 해주는구나, 분석, 내가 뭘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보장, 분석은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고객 분석일 수도 있고 상품 분석일 수도 있고 그런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봤어요. 좀 쉽게 하려면 보장 분석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장 분석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보장 분석 뭐 네이버에 검색하고 유튜브에 검색해도 사실 연관 검색어가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아요.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부분들만 있죠. 그리고 증권 분석도 마찬가지. 그거는 이제 증권사의 키워드가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저런 보장 분석을 제가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보장과 분석을 따로 공부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보장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고 보호한다. 보험은 결국엔 위험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뭐 암 진단일 수도 있고 그거를 어려움 없이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조건을 마련해서 고지의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걔네들을 월 보험료만 내면 해준다는 이야기를 보험사가 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보장은 그런 종류예요. 그러면 암이냐 뭐 뇌혈관이냐 상해냐 그것만 대입시키면 돼. 그럼 보장에 대해서 큰 가지수를 정리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아니요, 거기까지는 해본 적이 거기까지는 안 없어요. 해봤죠. 네. 그 가지수가 몇 개 안 돼요. 그 가지수만 알면 응용이 가능해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 드릴 거고 그럼 분석을 한번 볼게요. 분석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분석을 잘할까요? 분석가가 분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뭐 지식에 대한 네,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을 잘 조합할 네. 줄 알아야 돼요. 조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복잡하게 있는 거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암호같이 나와 있는 것들을 분석가가 요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패턴을 갖고 있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갖고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지인한테 내가 두서없이 설명했던 게 그 사람이 명료했을까 아니면 복잡했을까? 제가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하나 더 찾았네요. 이런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대충은 알죠. 저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명료하진 않은 거예요.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장과 분석,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새로 오는 사람들을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두서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명료하게 하는 개념이 분석이다. 자,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보장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셨을 수도 있지만 보장 분석을 하는 키워드가 7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7가지. 중요도 순으로 해야 되나요? 뭐 상관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는 상담할 때 좀 중요한 정보인 것 같다라는 거를 숫자를 7가지를 매기면 돼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나이인가요? 아니면 이름인가요? 저 나이 성별 나이, 그리고 보험료, 총보험료. 총보험료, 그리고 납입기간, 만기, 그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내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합칠 건 합치고 돈과 결국 숫자 위주의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저한테는 가장 네. 큰 걱정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본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해야겠다는 생각만 지금 현재 하는 상태여서 과연 부담이 될까가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제가 빠져먹은 게 어떤 보험인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걸 좀 빼먹긴 했는데 여기 파트들도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지금 내가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찍어봤고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이미지만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하나 더 나왔어요. 지인 여검이 두려운 것보다 본인의 안에 있는 심리적으로 좀 거부 반응,
그리고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걱정부터 뚫어내야 고객을 상담하는데 지인을 빼면 고객이에요 사실. 여기다 지인이라고 붙이면 제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것만 보면 사실 지인은 사라져도 되는데 아직 내 마음이 좀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를 다시 보면 제 방식대로 한번 봐봐 드릴게요. 7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찍어주신 대로 나이, 그 다음에 월납보험료, 그리고 회사명, 그리고 계약일, 그리고 납입 기간, 그 다음에 만기, 그 다음에 보험료.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엔 나이에 따라서 생애 주기가 바뀌죠. 그리고 월 보험료, 예를 들어서 연봉에 따라서도 보험료를 더 지불할 수도 있고 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먼저 내가 7가지 정도만 숙지를 해놔도 충분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 원리를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3가지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명확한 기준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기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고객이 나도 헷갈려 하지 않는 기준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기본기가 좀 튼튼해져야 됩니다. 기본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좀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고객도 잘 받아낼 수 있고, 지금은 1명, 2명, 3명 상담하지만 나중에 1대 100을 상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들어오는 것들을 잘 받아내려면 기본기, 빨리 처리하는 속도가 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보험은 좋은 보험이다, 안 좋은 보험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를 기준을 빨리빨리 넘겨줘야 로드가 안 걸려요. 로딩이. 그리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찾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아마 지인분이 선택을 안 한 이유는 별로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네. 전에 가입한 그 설계사분이 저보다 네. 더 신뢰가 갔다거나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고요. 걱정 스위치를 꼭 눌러야 되는 건 뭐냐면 불안 심리가 없으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사니까 부동산이 다 뛰어들었고, 의사들이 야 아프니까 다음에 또 와 하니까 다음에 또 오게 됐고, 근데 완치됐어 다음에 또 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설계사로서의 정체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도 같고 괜찮지 않은 것도 같은데 이 보험 안 좋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보통은 그래도 잘 가입됐어 해서 걱정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 경우가 신입 설계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